자, 출석 입력 안 한 학생들은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10번째 벌써 클래스 미팅이고 코스가 한 3분의 1 지나고 있어요. 우리 아마 다다음 주 그때쯤에는 이제 미드텀을 봐야죠. 미드텀에 대해서도 제가 날짜는 올려놨어요 이미. 네, 이거 아니고 어디 있죠? 네, 이건가요? 네. 여기 있듯이 4월 14일 수업 시간에 우리가 시험을 볼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지난 시간에 찾아보니까 약간 틀린 게 있어서 커렉션을 하나 해야 되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랜덤 베리블의 익스펙테이션을 구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식이 뭐라고 했었죠? 그냥 이렇게 계산하자. PDF를 써서 이게 x니까 베리블 쓰고 요 x의 PDF를 쓰고 dx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그냥 뭐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냐면 density 펑션이 어떤 a라는 점을 중심으로 플러스 x만큼 또는 마이너스 x만큼 갔을 때 값이 같으면 이게 시메트릭한 거잖아요. a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민 값이 a다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죠? 네, 여기가 0에서 무한대까지 x, fx, dx 그러면 이게 양수잖아요. 그렇죠? 포지티브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x, fx, dx 이렇게 해서 값 곱하기 밀도 이러면 이제 이번에 요거는 음수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적분을 구한 다음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얘를 x의 포지티브라고 했고 얘를 x의 네거티브라고 했는데 약간 이상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의를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로 보고요. 네, 그래서 항상 포지티브로 그러면 얘가 포지티브가 되잖아요. 만들어서 이렇게 빼더라고요. 그래서 요 하나를 수정할게요. 지난번에 플러스라고 했는데 마이너스로 봐야 되고 따라서 어떤 랜덤 베리어블 x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의 포지티브 파트 빼기 네거티브 파트 이렇게 되는데 요즘 요 보면 x와 0의 맥스 값을 내는 함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인풋이고 이게 y축이 아웃풋일 때 이런 거를 rectified linear unit 그래서 렐루라고 하고요. 그 머신러닝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걸 쓰면 포지티브 파트 오브 어떤 펑션은 어떻게 되냐면 맥스의 fx 제로일 거고요. 네거티브 파트는 맥스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렐루를 쓴다는 것은 마이너스 fx와 0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두 개를 빼줘야지 오리지널이 회복될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플렉스 넘버 a 플러스 j 오메가가 있으면 리얼 파트를 a라고 하고 이미지너리 파트를 jb라고 하지 않고 b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j를 곱해서 합성을 하잖아요. 물론 이것 말고도 예를 들면 뭐 매트리스가 있으면 매트리스의 시메트리컬 파트와 뭐 스큐 또는 안타이시메트릭 파트는 그냥 사실 더하면 되는 또 이런 게 있어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은 그냥 정의한 다음에 두 개로 디컴포즈 한 다음에 더하면 오리지널이 얻어지는데 어떤 때는 뭐 j를 곱한다든가 여기서처럼 a 플러스 jb 해야지 오리지널이 회복되잖아요. 이렇게 j를 곱한다든가 아니면 마이너스를 해줘야 된다는 게 있는데 포지티브 파트, 네거티브 파트는 렐루를 써서 정의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x는 x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어나운스먼트에 그 엑스트라 크레딧 홈워크 C가 올라와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했듯이 노이즈 채널을 통과한 블랙 앤 화이트 모나리자 이미지가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수신하면 굉장히 노이지한데 5번 반복해서 전송한 다음에 각 픽셀당 머조리티 보트를 하면 노이즈가 상당히 없어지겠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라. 그 다음에 만약에 더 관심이 있다면 74 해밍 코드라는 게 있어요. 74 해밍 코드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단순한 코드인데도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래서 74 해밍 코드를 써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네, 재밌어요. 자, 오늘은 이제 섹션 3.3, 3.4, 3.5를 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최선을 한번 다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3.1, 3.2에서는 우리가 expectation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합니까? 네.
expectation이란 것은 이 3.3, 3.4, 3.5에 나오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operation on a random variable이죠.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는 이렇게 어떤 랜덤 베리어블 x에 대해서 하는 오퍼레이션인데 얘는 어때요? 얘는 랜덤 베리어블이 들어가서 어떤 스칼라 값이 나오는데 어떻게 정의된다고 했죠? 합부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가장 펀더멘탈한 방법은 스틸처스 인티그랄을 써서 요 x에 대해서 그대로 베리어블로 바꿔 써주고요. 요 랜덤 퀀터티의 CDF의 미분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이것을 스틸처스 인티그랄이라고 한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복잡하면 그냥 우리 학부 과정에서는 PDF를 써서 요 값을 바꿔주고요. 여기다가 density dx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대수적인 정의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expectation의. 자, 이것의 어떤 기하학적 또는 물리적인 의미는 뭐였다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네, 마치 요 density 펑션을 전체 질량분의 어떤 mi 이렇게 i 번째 포인트 매스의 질량으로 생각해서 보면 이게 뭘 나타낸다고요? x가 예를 들어서 위치를 나타낸다면 이것이 center of gravity 또는 center of mass를 찾는 그 식이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건 말고도 그래서 예를 들면 x가 뭐 b 이하이다라는 이벤트가 캐피탈 B라고 하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은 어떻게 되죠? 네. 일단 요 x가 하나 있으니까 요 베리어블 쓰고 그 다음에 요 랜덤 퀀터티의 PDF를 써주면 되는데 컨디션이 달려 있으니까 여기에 컨디셔널 PDF를 써주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해보면 네, 이게 수식은 이렇게 되는데 또 물리적인 의미는 뭐라고 했죠? 마치 우리가 막대 위에 어떤 포인트 매스들이 쭉 있으면 또는 디스트리뷰티드 매스가 있으면 B라는 위치에서 이렇게 부러뜨린 다음에 로어케이스 b에서 부러뜨린 다음에 그것보다 작은 위치에 있는 녀석 부분만 센터 오브 매스를 찾는 것과 동일하다 이런 말을 했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expectation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네, 이런 거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숙제도 해보겠지만 expectation of e to the x 이런 게 있으면 지금까지 정의한 대로 하면 이 e to the x를 y라고 정의한 다음에 y의 pdf를 구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값 곱하기 pdf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펀더멘탈 디어럼이 말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그냥 값 곱하기 확률密도인데 그래서 요 값인데 여기서 e to the x로 해주고요. 요 unknown 랜덤 베리어블의 pdf를 곱해주면 바로 구할 수 있다. 이게 펀더멘탈 디어럼 오브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그냥 expectation, 그 다음에 conditional expectation, 그 다음에 fundamental theorem of expectation 이렇게 세 가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자, 오늘은 이제 이 expectation과 먼저 연결해서 섹션 3.3에서는 두 가지 함수에 대해서 배울 텐데 첫 번째는 characteristic function 그래서 C와 F를 따와서 CF라고 많이 쓰고요. 그 다음은 moment generating function이라고 해서 이게 MGF 이렇게 많이 쓰는 두 개의 펑션들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얘들도 일종의 이런 거죠. 얘들도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에 뭔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번에는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이 책과 노트에서는 캐피탈 phi sub x 이렇게 쓸 거고요. 요 인풋 x가 뭐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까 그 다음에 얘는 함수인데 오메가의 함수가 되겠어요. 네. 이 책에서 뭐 다른 책에서는 new를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일단 오메가를 쓰겠어요. 그 다음에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은 이 책에서 아마 제가 m sub x를 썼을 텐데요. 네, 네, m sub x, 그러니까 m sub x of new 이렇게 이게 new죠, new 네, 발음이 그리크 레터. 예, 하여튼 요 두 개를 배울 텐데 어쨌든 랜덤 베리어블이 들어가서 두 개의 어떤 펑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연산되는 과정을 보면 뭐가 들어가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실제로 랜덤 베리어블이 들어간다기보다는 랜덤 베리어블의 뭐 PDF가 들어간다고 봐도 되고 CDF가 들어간다고 봐도 되겠어요. 이 두 식의 공통점은 뭐냐면
expectation을 이용해서 정의가 돼요. 그래서 먼저 characteristic 펑션을 정의를 해보겠어요. characteristic 펑션은 expected value of e to the j 오메가 x예요. 언뜻 보면 이게 뭐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싶겠지만 우리가 fundamental theorem of expectation을 쓰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값 곱하기 확률 밀도니까 이게 값이잖아요. e to the j 오메가에서 요 랜덤 베리어블 대신에 어떤 베리어블을 쓰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x가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여기다가 x의 density를 써주고 dx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요. 이게 정의예요. 그런데 여기서 e to the j 오메가 x라는 것은 우리 오일러스 아이덴티티에 따르면 코사인 오메가 x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x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인티그레이션이 두 개의 인티그레이션이 되고 여기서 물론 j는 스퀘어 루트 오브 네거티브 1이니까 익스펙테이션 두 개를 이렇게 여러분이 이밸류에이션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걸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의를 이게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빼먹었네요. 예. 정의를 자세히 보면 이게 뭔가와 닮았어요. 그렇죠? 뭐와 닮았죠? 예. 푸리에 트랜스폼과 닮았죠. 참고로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x of t라는 타임 도메인 신호가 있었는데 얘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하고 싶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e to the j 오메가 t와 얘가 얼마나 코릴레이션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e to the j 오메가 t의 컨주게이션은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놨을 뿐이네. 또는 치환을 해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라고 이거 마이너스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density 펑션을 좌우를 플립한 다음에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 굳이 플립했느니 이런 말을 잘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characteristic function of a random variable x라는 것은 the Fourier transform of the PDF of the random variable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저한테 시노미 시스템 들은 학생들은 확실히 기억을 하겠지만 이 푸리에 트랜스폼은 캐피탈 X 오브 뭐 J 오메가 이렇게 썼는데 이 푸리에 트랜스폼은 언제 존재하죠? 존재하는 if and only if 컨디션이 뭐예요? 푸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할 if and only if 컨디션. 예, absolutely integrable 하면 되죠. 무슨 뜻이냐면 x of t가 absolute integrability란 것은 무엇이냐면 x of t의 절대값을 취해서 제곱 안 하고 내가 모든 t에 대해서 적분했을 때 이것이 finite 하면은 어떻다고요? 푸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하는데 확률 밀도 함수를 생각하면 어떤 게 있어요?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넌 네거티브잖아요. 그러면 절대값 씌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적분하면 얼마예요? 확률 밀도니까. 지금 우리는 디제너릿 랜덤 베리어블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 매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없어요. 적분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당연히 1이 돼야죠.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함수를 가지고 푸리에 트랜스폼을 지금 하고 있죠. 또는 인버스 트랜스폼을 absolutely integrable한 펑션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캐릭터리스틱 펑션 구할 때는.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심지어 mean과 variance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도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example을 달려고 하는데 더 코시 랜덤 베리어블 또는 더 코시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코시라는 것은 뭐냐면 density 펑션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얘를 스케일 한 거죠. 그렇죠? 뭐 mean은 아니지만 대칭점을 바꾸려면 shift 하면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얘가 어땠어요? 지난번에 기대값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포지티브 파트만 골라서 적분하면 발산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does not exist죠. 그런데 그러면 베리언스는 존재해요? 베리언스는 어때요? x에서 민을 빼야 되는데 뺄 수가 없죠. 존재 안 하니까. 그러니까 베리언스도 존재하지 않아요. 베리언스 오브 x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얘는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존재하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에 한 것과 비슷한데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x of t가 e to the minus at ut 이렇게 되면
이거 푸리에 트랜스폼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었어요? 뭐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얘는 두 개로 쪼개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 1사 그러니까 이 x가 양수인 부분과 x가 음수인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얘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얘를 그러면 x of t가 예를 들면 e to the minus a 절대값 t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양쪽에 다 있고, 그럼 얘는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e to the minus at의 ut와 더하기 e to the at의 u minus t로 나눌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보면 얘는 푸리에 트랜스폼이 얘고 얘는 푸리에 트랜스폼이 뭐가 돼요? 네,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뭐 이렇게 되던가요? 네. 그래서 계산해 보면 네, 스케일을 적당히 해보면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코시 랜덤 베리어블은 민도 베리언스도 다 존재하지 않지만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존재해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는 가정하에 아마 죄송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될 거예요. e to the 마이너스 절대값 오메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 그리면 어떻게 돼요? 그리면 이렇게 되나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존재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언제나 존재해요. 모든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디제너릿 말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랜덤 베리어블에서는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매우 유용해요. 어떻게 유용하냐면 얘로부터 우리가 또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면 뭐예요? PDF를 구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x에 대해서 그 특성을 모든 특성을 알려면 그걸 캐릭터라이즈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underlying probability space와 이 매핑 룰 x를 알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induced probability space의 이 induced probability measure를 알면 된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뭐였죠? CDF를 알면 된다고 했고 네 번째는 우리 엔지니어들 쓰는 입장에서는 디렉 델타 막스니까 PDF 써도 되는데 요 다섯 번째가 바로 요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거는 이제 좀 아닐 수도 있죠. 그만큼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랜덤 베리어블이나 랜덤 벡터를 정의할 때 아예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가지고 정의해요. 그러니까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이렇게 생긴 랜덤 베리어블을 뭐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좀 전에 방금 얘기했듯이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부터 이제 인버스 트랜스폼을 해서 우리가 PDF도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흥미로운 게 이런 거예요. 흥미로운 게 만약에 이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오메가 이퀄 제로에서 미분 가능하면 n번 미분 가능하면이에요. 그래서 n번 미분하죠. 오메가에 대해서 n번 미분 가능하면 이 캐릭터리스틱 펑션의 n회 미분으로부터 mn이 뭐였죠? mn이 어떻게 정의됐었어요? 벌써 다 까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 nth order non-central moment of x였잖아요. 이걸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존재하는 랜덤 베리어블이면 nth order non-central moment가 항상 존재해요? 다시 질문할게요.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존재하면 nth order non-central moment는 항상 존재해요? 네, 아닌 게 여기 바로 있죠. 아닌 게. 코시 랜덤 베리어블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오메가 이퀄 제로에서 미분 가능해요? 안 해요? 미분 가능하지 않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써서 m의 1인 미인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분이 안 되는데. 하지만 캐릭터리스틱 펑션 자체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제가 네 번째 강조해요. 모든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존재한다. 다만 그로부터 모멘트를 반드시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모멘트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nth 오더 모멘트가.
자, 그 다음에 후리에 트랜스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요 대문자 x예요. 네, 타이포예요. 뭐 이런 비슷한 식을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요 앞에 식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먼저 오메가 제로를 넣어봐요. 그러면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제로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것은 항상 뭐가 되죠? 오메가 제로를 넣으면 덴서티를 PDF를 적분한 거니까 이거 1이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러면 덴서티 펑션을 0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건 뭐가 되죠? 여기다 x를 0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1 over 2파이의 인티그랄 캐릭터리스틱 펑션 d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자, 요런 거는 시노미 시스템 할 때도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알겠어요. 그렇죠?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0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면 1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됐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어떻게 증명하죠? 캐릭터리스틱 펑션의 절대값을 취했을 때 그것이 1, 그러니까 매그니튜드니까 사실은 모듈러스, 즉 컴플렉스 넘버죠. 지금 정의가 뭐냐면 요게 컴플렉스 넘버잖아요. 맞아요? 여기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일반적으로 어떤 오메가에서 딱 이밸류에이션은 컴플렉스 넘버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또는 모듈러스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항상 1 이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증명해요? 야, 이거 증명하는 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야,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인데요.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은 이번에 좀 다르게 해요. 캐릭터리스틱 펑션에서는 달리 비슷한데 여전히 e to the 얼마의 expectation이고 요 x가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아까는 어떻게 했었죠? 아까는 캐릭터리스틱 펑션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expectation of e to the j 오메가 x였죠. 그래서 j 오메가 자리에 지금 누로 바꾼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게 j 오메가에서 오메가는 리얼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의 책에서는 누를 리얼로 잡아요. 그러면 얘랑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여기서는 반드시 이게 컴플렉스잖아요. 이게 퓨어 이미지너리잖아요. 여기서는 반드시 이게 리얼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이렇게 돼요.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은 모든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반드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코시 랜덤 베리어블 얘기를 했잖아요. 코시 랜덤 베리어블. 예.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은 이거 does not exist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랜덤 베리어블들이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당연히 존재하고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은 어떤 특성을 갖느냐? 방금 전에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부터 모멘트, 넌 센트럴 모멘트들을 구할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n번 미분한 다음에 오메가 제로 넣고 마이너스 j에 n 승하면 나온다고 했잖아요. 유사한 이유로 이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 요 함수가 new의 함수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new에 대해서 n번 미분을 한 다음에 new를 0을 넣어요. 그러면 만약 존재한다면 nth 오더 모멘트가 구해져요. 자, 앞서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펑션에서 이런 식으로 n번 미분한 다음에 오메가 0을 넣어서 이밸류에이션 한 것에서 마이너스 j에 n 승하면은 expectation of x to the n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이번에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 자체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든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든 우리가 그냥 학부 레벨에서는 일단 density 펑션을 써서 리라이트를 해요. 이렇게 아래쪽은 어떻게 되죠? e to the new x density d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p이고 얘가 m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phi x of 오메가를 오메가에 대해서 n번 미분을 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mx of 누를 누에 대해서 n번 미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부분들을 여기 있는 식을 써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놓고 여기서 이제 증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미분과 적분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걸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네, 여기서 오메가의 함수는 이 부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jx가 n번 나오죠. jx가 n번 나오고 e to the j 오메가 x density dx 그 다음에 적분은 그대로 있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겠어요? j to the n을 뽑아내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죠? x의 n승의 density of x dx니까 nth order non-central moment가 되네요. 따라서 어떻게 되죠? 따라서 nth order non-central moment는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오메가에 대해서 n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j to the n 때문에 양변에 j to the n을 곱하면 이건 1이 되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j to the n을 곱하면 이건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j to the n이 나오게 되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캐릭터리스틱 펑션에서는 아까처럼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오메가에 대해서 n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j에 n승을 곱해주면 요 nth order non-central moment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번에는 x의 n승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x의 n승 e to the j nu 잠깐만요. 빼먹었네요. 그렇죠? 오메가를 또 0을 넣어야죠. 이렇게 한 다음에 네. 그래서 오메가 0 nu 0 네. 그래서 nu x density x dx에 nu를 0을 넣으면 여기 없어졌듯이 여기도 없어지죠. 맞습니까? 네. 그러고 나면 얘가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누에 대해서 n번 미분하고 누에 0을 넣으면 이 녀석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과 캐릭터리스틱 펑션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봤던 우리 마코프 이니퀄리티 그 다음에 체비체프 이니퀄리티를 또 확장한 천오프 이니퀄리티와 바운드가 있는데 요거 자체는 뭐 특별히 커버하진 않겠는데 한번 여러분이 흥미 있으면 읽어보고요. 지난번에 했던 관련됐던 더 마코프 이니퀄리티 또는 마르코프스 이니퀄리티와 체비체프 이니퀄리티, 체비체프라고도 하고 셰브라고도 하고 이니퀄리티에 대해서 잠깐만 복습할 겸 기억하고 넘어가자고요. 얘들은 어떤 거였어요? 이 천오프 이니퀄리티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프로바빌리티를 구한다고 했죠? 예, 어떤 리얼 랜덤 베리어블의 테일 프로바빌리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테일이란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거라고 했죠? 가우시안이면 라이트 테일, 레프트 테일이 다 있죠. 이렇게 덴서티가 있으면 딱 잘라서 여기 그 다음에 마르코프 이니퀄리티가 말하는 넌 네거티브 랜덤 베리어블이라면 덴서티가 이렇게 있다면 어떤 A라는 곳에서 잘라서 요 무한대까지의 확률 이런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근데 마르코프 이니퀄리티는 뭐였어요?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A 이상의 값을 가질 확률이 어떻다고요? A분의 expectation of X로 upper bounding이 된다는 거죠. 이걸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넌 네거티브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민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쨌든 굉장히 큰 민을 중심으로 물론 미디언이랑은 다르지만 민이 크다는 얘기는 상당히 요 어떤 우리가 A 값을 고정해 놨을 때 민이 큰 녀석이 어때요? 요 테일에 상당히 큰 확률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어퍼 바운드의 분자에 민이 들어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죠. 맞습니까? 민이 클수록 넌 네거티브 랜덤 베리어블인데 민이 클수록 당연히 테일에 더 많은 확률이 들어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주어진 어떤 익스펙테이션이 고정되어 있는 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내가 테일을 계산할 때 요 자르는 A 값을 쭉 키워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뭐 1을 잡았다가 2, 3, 4 이런 식으로 자꾸 잡아보세요. 그러면 점점 확률이 작아지겠죠. 보면 A가 분모에 들어있으니까 어때요? 어퍼 바운드 자체가 줄어들죠. 물론 어퍼 바운드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 줄어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 probability 자체가 모노톤하게 디크리싱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퍼 바운드가 궁극적으로 0으로 간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A를 무한대로 보내봐요. 그럼 어때요? A가 충분히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X의 저 멀리 라이트 테일에는 확률이 거의 0이란 얘기죠. mean이 finite한 이상.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뭘 뜻하냐면 이 마르코프 이니퀄리티는 mean이 finite한 랜덤 베리어블은 저 뭐예요? 저 큰 값에서 맞아요? x가 큰 값에서 큰 확률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이 되죠. 같은 말을 체비체프 이니퀄리티에도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x에서 min을 뺀 다음에 그다음에 뭐 엡실론이라고 했으니까 엡실론이라고 씁시다. 이렇게 하면 또 upper bounded by 엡실론 제곱분의 이번에는 variance of x 이렇게 됐잖아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여기가 둘 다 민인데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가운데 좀 몰렸어요. 어느 게 베리언스가 커요? 처음 그려놓은 게 베리언스가 크죠. 그러면 똑같은 내가 어떤 엡실론 마이너스 엡실론을 잡으면 이 테일에 있을 확률이 어느 쪽이 더 크겠어요? 베리언스가 큰 녀석이 크겠죠. 사실은 체비체프 이니퀄리티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베리언스가 큰 녀석은 테일에 더 큰 값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베리언스가 파이나이트 하면 내가 엡실론을 크게 잡아요. 그래서 제법 멀리까지 잡았는데 그 바깥에 있을 확률은 어때요? 이번에는 엡실론의 제곱분의 1로 작아지죠. 어퍼 바운드가. 그러니까 이 둘 다 마르코프 이니퀄리티나 체비체프 이니퀄리티나 무슨 뜻이냐면 민이나 베리언스가 파이나이트한 랜덤 베리어블은 아주 큰 적어도 뭐 체비체프 이니퀄리티가 말하는 것은 민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그 바깥쪽에 큰 확률이 있을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증명 과정은 다 어떻게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인디케이터 펑션을 써서 했죠. 또는 u of x-a라는 요 함수 a라는 지점에서 쭉 0이다가 여기서 0이고 갑자기 점프를 1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했었어요? expectation of u of x-a가 probability of event that x is greater than or equal to a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요 확률 또는 뭐 치환하고 나서 요 확률을 계산할 때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를 비교해요? 이 유닛 스텝 펑션과 어떤 때는 직선을 비교하고요. 어떤 때는 포물선을 비교하죠. 근데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직선이랑 포물선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촌오프 이니퀄리티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 조금 전에 보였던 유닛 스텝 펑션 있잖아요. 얘와 익스포넨셜 펑션을 비교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익스포넨셜 펑션이냐면 이 new 값을 양수로 잡아요. 그러면 e to the new 곱하기 x-a는 어때요? 요 a라는 지점에서 요 a 넣으면 new가 양수기만 하면 요 높이가 1이 되죠. 그래서 u of x-a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네, 이런 식으로 얻죠. 모든 양수 new에 대해서 유닛 스텝 x-a는 e to the new x-a로 어퍼 바운드 되고 이퀄리티는 언제 성립하죠? 네, a일 때 성립하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양쪽에다가 이제 expectation을 취하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양쪽에다가 x의 density를 곱하고 적분한 거죠. 그러면 left hand side는 어떻게 되죠? 이 확률로 바뀌고 right hand side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e to the new x 곱하기 e to the minus new a니까 e to the minus new a를 뽑아내고 나면 여기 아까 봤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 나오네요. 그래서 촌오프 이니퀄리티에서는 얘가 마르코프 이니퀄리티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얘는 넌 네거티브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어도 돼요. 근데 어쨌든 라이트 테일 프로바빌리티를 내가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과 어떤 값의 곱으로 어퍼 바운딩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존의 어퍼 바운드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여기서 내가 a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new라는 양수를 적당히 잡아서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어진 랜덤 베리블에 대해서 내가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new의 함수잖아요. 그럼 new에 따라서 뭐 커졌다 작아졌다 할 거 아니에요? 리얼 값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new를 키우면 a가 양수니까 작아지잖아요. 얘 두 개의 곱이 곱해져서 굉장히 작아지는 값 있잖아요. 그걸로 하면 테일 프로바빌리티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어퍼 바운딩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천오프 이니퀄리티가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은 바운드를 천오프 바운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기억해 놓으면 좋겠고, 대표적인 천오프 바운드로 계산한 것이 그 스탠다드 노멀의 CCDF, 컴플리멘터리 CDF를 Q 펑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 프로그래밍 숙제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Q 펑션을 이렇게 어퍼 바운딩을 할 수가 있어요. 천오프 바운드 테크닉을 쓰면. 이거는 뭐 대학원 가서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Q 펑션은 가우시안 테일 앤드 프로바빌리티잖아요. 테일 앤드 프로바빌리티인데 어떤 x 기준으로 그 테일 앤드 프로바빌리티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스퀘어로 어퍼 바운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디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로그 플롯에서 그려보면 로그에서 요 덴서티 Q 오브 X를 그려보면 로그에서도 이렇게 떨어져요. 굉장히 빠르게. 어떤 직선으로 되지 않고 직선보다 더 빨리 떨어져요. 참고로 로그 플롯에서 직선이 된다는 것은 이게 로그 Y고 로그 X라고 하면 Y가 뭐 X의 마이너스 어떤 n승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파워로라고 해요. 많은 경우에 파워로가 관측되긴 하는데 파워로들은 다 헤비 테일드예요. 예를 들면 코시 랜덤 베리어블은 x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비 테일드인데 가우시안은 이렇게 라이트 테일드, 가벼운 꼬리를 가진 그런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expectation과 관련해서 이 operations on one random variable 부분은 이제 다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이 매핑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배운 어떤 함수들, 그것은 스칼라를 스칼라로 매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선형대수학 시간에 배운 것은 뭐예요? 벡터를 벡터로 매핑하는 것. 그 다음에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배운 건 뭐였어요? discrete time 시그널이나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discrete time 시그널이나 continuous time 시그널로 매핑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렉트리컬 시스템을 만들고 할 때는 매핑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스칼라에 uncertainty 있는 것을 probabilistic하게 모델링한 경우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 매핑 중에서도 랜덤 베리어블을 하나의 스칼라 투 스칼라 디터미니스틱 매핑 룰로 매핑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 그것이 무엇이며 사실 랜덤 베리어블일 거예요. 왜냐하면 uncertainty가 있을 테니까. 그때 이 녀석을 fully characterize 해봐라. 즉 PDF를 구한다든가 CDF를 구한다든가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구한다든가 만약에 모든 모멘트들이 존재한다면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구한다든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굉장히 막막할 텐데 이그젬플 몇 개를 생각해 보면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내준 그 프로그래밍 과제에서는 이런 걸 했어요. x가 스탠다드 노멀이에요. 그래서 제로 민 유닛 베리언스를 갖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 랜덤 베리어블 y가 나오는데 y를 어떻게 했냐면 e to the x 이렇게 매핑했어요. 아시겠어요? 참고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 y를 로그 노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여러분이 그 홈워크 6인가요? 거기서는 여러분들한테 6, 5 같은데 그렇죠? 네, 홈워크 5잖아요. 아마 수요일 날 수정이 끝날 것 같은데 이번 주까지 숙제예요. 여기 보면 두 번째 문제에서 x는 스탠다드 노멀 랜덤 베리어블이고 y는 e to the x이다. 그다음에 z까지 정의했네요. z는 q function of x이다. 이렇게 했을 때 매틀랩을 이용해서 10의 6승계의 x를 제너레이션하고 IID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하게 제너레이션하라는 거고 x의 히스토그램, y의 히스토그램과 approximate PDF를 그려봐라. 그 다음에 y의 approximate 있는 거 베리언스도 구해봐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매틀랩으로 프로그램 짜서 하면 되는데 B번에서는 이것과 이그젝트한 것들을 한번 비교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Z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코드의 이그젬플은 제가 여기서 줬으니까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될 거라는 것만 대충 눈치껏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 y는 어떻게 했어요? x는 음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x는 음수 나올 수 있죠. 자, y는 어때요? y는 음수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이 그러면 y의 히스토그램을 그린다고 합시다. 어떻게 생겼겠어요? 당연히 여기는 하나도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0이고 그 다음에 네, 이걸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덴서티를 그려요. x의 덴서티를. 그 다음에 여기에 위에다가 요 익스포넨셜 펑션을 그려요.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이 x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딱 찍힐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값을 넣어서 y가 요게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1보다 큰 값이 나오겠어요? 작은 값이 나오겠어요? 2 to the 0이 1이니까 이때는 1보다 큰 값이 나오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딱 제너레이션해요. x를. 이번엔 여기 찍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나오죠? 요 값이 나오죠. 맞습니까? 그 y축에다 찍는 거예요. 도수를. 그 점들을. 자, 이렇게 해서 쭉 찍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y가 1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일까요? 즉 y의 덴서티를 만약 구할 수 있다면 걔를 0에서 1까지 적분하면 얼마일 것 같아요? 네, 보세요. 지금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요 확률이 0.5잖아요. 스탠다드 노말이니까. 얘들이 어디에 찍혀요? 다 요 구간에 찍히죠. 1보다 작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틀림없이 뭐 이렇게 될 텐데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요 부분이 어때요? 적분하면 0.5가 되겠죠. 뭐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어요. 제가 정확히 모양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0에서 1까지 덴서티를 적분하면 0.5일 수밖에 없고 나머지도 0.5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를 그냥 뭐 자코비 메서드, 다이렉트 메서드에서 막 그냥 대수적으로 구하는 것만 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직관을 항상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전에 제가 여러분 선배들한테 냈던 문제 어떤 거 냈다고 했어요? 제가 네, x가 스탠다드 노멀이고 그래서 들어가고 y가 하드 리미터일 때 y의 pdf를 구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그려놨다고요? 학생들이 y의 pdf를 x의 pdf는 뭐야? 그랬더니 이렇게 됩니다. 얘는 이렇게 축을 나누면 이게 양수함수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런 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pdf는 뭐와 비슷한 거라고요? 히스토그램과 비슷한데 뭐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맞습니까?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어때요? 어쨌든 얘는 하드 리미터니까 입력이 뭐가 들어가든 간에 출력으로 나올 수 있는 건 1-1밖에 없으니까 1과 -1 위치에 뭔가 디렉 델타가 있을 텐데 결국은 입력이 양수인 부분, 이 부분이 확률이 얼마냐? 여기선 0.5죠. 스탠다드 노멀이니까. 따라서 여기에 2분의 1, 2분의 1로 나오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일단 이런 간단한 것부터 지금 e to the x로 바꿔서 노멀을 익스포넨셜 펑션에 통과시켜서 나오는 로그 노멀을 만드는 것까지 어쨌든 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관이란 게 아무렇게나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피컬하게, 알겠어요? 시각화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수적으로 막 그냥 여러분이 예전에 뭐 x 더하기 1에 3승 전개하듯이 그냥 뭐 x 제곱 3승 더하기 3x 이렇게 그냥 막 기계적으로 푸는 거 말고 항상 직관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이그젬플을 받고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G 대신에 이렇게 캐피탈 T라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T를 아까 말했던 어떤 매핑 룰 G라고 생각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 T라는 걸 써서 인풋을 아웃풋으로 매핑하는 디터미니스틱 매핑 룰이 있는데 거기다가 랜덤 베리어블을 가한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y가 당연히 이게 t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떤 리얼에서 리얼로의 매핑일 테니까 y라는 것은 어쨌든 리얼 밸류드 넘버인데 x에 uncertainty가 있고 그것이 probabilistic하게 모델링 되면 y에도 일반적으로 uncertainty가 있겠죠. 물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때요? t라는 것이 그냥 입력에 상관없이 1이란 걸 낸다고 해보세요.
그럼 아웃풋 항상 1이죠. 그때는 그걸 굳이 뭐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아웃풋의 density는 1만 나오니까 델타 오브 y-1입니다. 뭐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안 될 테고 어떻게 되겠어요? 랜덤 베리어블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랜덤 베리어블의 매핑은 왜 랜덤 베리어블이냐? 왜 그렇죠? 네, 이것은 이렇게 보면 된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underlying probability space가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나온 어떤 outcome s를 매핑한 것이 사실은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대학원 때는 이렇게 다 설명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다가 어떻게 보면 t라는 것을 하나 더 달아 놓은 거예요. 그럼 이번에 어떻게 보냐면은 요 녀석을 새로운 어떤 뭐예요? t 컴포짓 x라고 보면 그렇잖아요. 얘를 뭐 y라고 보든가. 이건 뭐 그냥 s를 어떤 measurable 펑션으로 매핑한 거니까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오브저브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간단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디터미니스틱 펑션에다가 랜덤 베리어블을 입력으로 가면 랜덤 베리어블이 출력으로 나온다. 그건 이제 알겠죠? 그러고 나면 당연히 뭘 물어보겠어요? 그 랜덤 베리어블, 아웃풋 랜덤 베리어블의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라고 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될지 봅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웃풋의 뭐 PDF나 CDF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Two ways to find output PDF, CDF인데 하나는 뭐냐면 CDF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DF of output 한 다음에 그것을 equivalent한 X에 대한 이벤트로 바꿔서 CDF of X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시작은 항상 이렇게 해요. CDF of Y죠. 그럼 얘는 probability of event that capital Y is less than Y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등가에 넣었던 이벤트로 바꿔요. 또 바꿔요. 하다가 여기 X가 들어가는 뭔가로 바꾸고 나면 예를 들어서 뭐 X equal less than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CDF of X에 뭐 요 녀석이 들어가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PDF를 알고 싶으면 뭐예요? 이렇게 구한 것에서 미분을 하면 되겠죠. CDF를. 이렇게 구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자코비스 메서드라고 하는 건데 자코비는 여러분이 이름을 들어봤어요. 미적분 시간에도 들어봤고 뭐 다른 수업 시간에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자코비스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다변수 함수를 뭐예요? 다변수 함수로 매핑하는 것에서 자코비안 매트리스,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를 배웠었죠. 여기서는 일변수니까 뭐 자코비안이 필요하냐? 맞아요. 여기서는 사실 미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체인 룰 같이 돼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랜덤 벡터 할 때도 똑같은 이름으로 부르기 위해서 자코비의 방법이라고 부르겠어요. 자코비의 방법을 쓰면 굉장히 기계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자, 일단은 그래서 CDF를 이용하는 방법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이그젬플을 봅시다. 이 CDF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매핑 룰이 모노톤 인크리싱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strictly increasing이에요. strictly increasing. 얘기는 뭐냐면 x1, x2를 비교했을 때 x2가 x1보다 크면 함수 값도 반드시 크게 되는 게 strictly increasing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이 함수는 뭐예요? 원투원 커레스폰던스가 성립하니까 인버스가 존재하죠. 맞아요? 네, 그걸 기억하면서 잘 봅시다. 자, 그러면 자, CDF of output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의에 의해서 y is less than or equal to y잖아요. 그런데 y는 정의가 뭐였죠? t of x였죠. 그렇잖아요. x를 매핑한 걸 y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지금 방금 strictly increasing이라고 했으니까 인버스가 존재하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x is less than or equal to t inverse y가 되죠. 맞습니까? 전혀 문제 없죠. 여기까지. 그러고 나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CDF of t inverse y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뭐예요? 아웃풋의 CDF, y죠. 아웃풋의 CDF가 x의 CDF로 나타났는데 여전히 y의 함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게 얻어진 거죠.
자, 이렇게 말만 하면 잘 모르니까 이그젬플을 하나 들어보겠어요. 여러분이 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모노토니컬리 인크리싱 펑션이 뭐죠? y는 x 종류죠, 그렇죠? y는 ax.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그젬플이에요. 자, y는 예를 들면 뭐 그냥 5x부터 합시다. 제일 간단하게, 즉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는데 y equal 5x라는 매핑 룰을 썼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아까 말했지만 입력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입력 히스토그램으로부터 출력 히스토그램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나? 자, 일단 CDF가 뭔지는 모르는데 여기 PDF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X의 PDF가. 그 다음에 5X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바짝 이렇게 세워져 있죠. 맞습니까? 이렇게. 맞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X에서 여기가 1이었다고 합시다. 1보다 작은 X들이 발생하면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개를 제너레이션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의 5배가 돼서 매핑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히스토그램이 어떻게 되겠어요? Y의 히스토그램은 X의 히스토그램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쭉 5배 늘려놓은 것처럼 되겠죠? 아닌가요? 맞잖아요. 1이 나오면 5로 매핑 되니까. 그래서 일단 개형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5배 늘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를 5배 늘려놓고 얘는 x인데 얘는 y로 바꿨어요. 그러면 fx of 5y예요? 5분의 y예요? 이때는 5분의 y가 되죠. 네. 이건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f of x라고 해봐요. f of 5x 그러면 제일 간단한 거는 어떻게 돼요? 그냥 x와 y equal x, y equal 5x를 생각하세요. 그럼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뀌겠죠. 마찬가지로 얘를 늘려놓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누워야 되니까 5분의 y가 되겠죠. 또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 x 자리에 x와 y 관계식을 쓰면 x는 5분의 y가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럼 아웃풋의 히스토그램으로부터 아웃풋의 덴서티는 이렇게 된다고 말을 하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리죠. 왜냐하면 지금 density function of x니까 얘를 지금 density function of x를 5분의 y로 이밸류에이션 한 다음에 y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5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쭉 늘려놨으니까. 그래서 다시 5분의 1을 해줘야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높이를 이렇게 낮춰야죠. 사실 이렇게 해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조금 전에 CDF를 써서 한번 해보자고요. 자, CDF of y는 P of y less than or equal to y이고 이것은 y가 5x니까 5x가 less than or equal to y이고 이것은 x가 less than or equal to 5분의 y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CDF of 5분의 y가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를 구했어요. 자, 두 번째 density function of y는 어떻게 되죠? 예, 얘를 CDF of y를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잖아요. 자,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우리 고등학교 때 했잖아요. 어떻게 되죠? 예, density function of x 5분의 y 그 다음에 아규먼트를 또 미분해서 체인 룰이죠. 했더니 뭐예요? 똑같이 나왔네. 맞습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간단했는데 제가 그러면 두 번째 이그젬플을 줄게요. y equal 마이너스 2x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x예요.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PDF가 뒤집어져야죠. 그렇죠? 네, PDF가 좌우가 뒤집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2배 당겨놔야죠. 그래서 이 오른쪽의 방법대로 생각하면 결국 이게 나중에 나올 자코비즈 방법을 하나하나 따라간 거거든요. 아웃풋의 덴서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좌우를 뒤집어야 되니까 x를 뒤집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당겨야 돼요. 2배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런데 아까는 보면 요 앞에 있던 거를 분모에다 그냥 넣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죠. 덴서티는 항상 양수여야 되잖아요.
얘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해야 되니까 여기 절대값을 붙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의 density of x evaluated at minus y over 2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것을 이제 CDF를 쓴 다이렉트 메서드로 한번 해보자고요. 지루하긴 하지만 그대로 계속 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하면 이번에 이렇게 바뀌죠. 맞아요? 네.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주의를 해야죠. 여기 지금 등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입력이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고 뭐 jump discontinuous point mass가 없으면 간단하지만 얘는 아주 간단하진 않죠. 맞습니까? 얘는 1 마이너스라면 이렇게 써야죠.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1 마이너스 PDF of x evaluated at 마이너스 2분의 y 뭐 한 다음에 뭐 플러스 이렇게 써야죠. 아니죠. 플러스가 마이너스라고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포함을 안 하니까. 네. 또는 어떤 때는 이렇게 표기하기도 했었죠. 네. 근데 만약 인풋이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면 뭐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density는 어떻게 됩니까? density는 마이너스가 있고 density로 바뀌고 미분하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서 주의할 것은 뭐예요? 주의할 것은 부호를 이제 뒤집을 때 포인트 매스가 그 위치에 있을지 모르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직선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직선만 얘기하지 않고 이것을 미분을 써서 좀 복잡하게 나타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코비즈 메서드가 이렇게 돼요. 자코비즈 메서드가 아웃풋의 PDF는 인풋의 PDF에 dx, dy의 절대값을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돼요. 이것은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인풋의 PDF 나누기 dy, dx의 절대값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은 아까 말했던 y는 뭐 5x, y는 2x 이런 거 생각도 되고 여기 나와 있지만 3분의 1x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dy, dx가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3분의 1이 들어가고요. density function of x인데 x는 3y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아까 우리가 5-2 했을 때도 똑같은 결과죠. 이렇게 제가 분명히 일반적인 함수라고 해놓고는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함수라고 해놓고는 모노톤 인크리싱이라고 했지 사실 직선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래놓고는 직선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예, 우리가 미분을 해서 생각하면 모노톤 인크리싱 펑션은 어때요? piecewise affine 펑션처럼 보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모노톤 인크리싱이나 디크리싱일 때는 해결이 됐는데 근데 모노톤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입력축이고 여기가 출력축일 때 지금 보면 모노톤 아니죠.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이 요 선 기준으로 더 커졌다 작아졌다 하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것도 차분차분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만약에 어떤 PDF가 있어요. 여러분이 PDF of X가 있어서 어느 순간 요점이 리얼라이즈 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웃풋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Y0가 나오겠죠. 그런데 X1이 아닌 분명히 X1보다 큰 X2가 리얼라이즈 돼도 어떻게 돼요? 또 Y0가 나오겠죠. X3가 리얼라이즈 돼도 어떻게 되겠어요? 또 Y3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웃풋의 PDF에서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 Y0라는 녀석, 지금 Y0라고 써놨잖아요. Y0라는 녀석은 사실은 어때요? 요 X1 근처 녀석이 나올 것과 그러니까 X1에 의한 효과, 맞아요? X1에 의한 효과와 X2에 의한 효과와 X3에 의한 효과가 다 나오겠죠. 그리고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모노톤 어쩌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요 X1 근처에서는 또 affine approximation에서 생각하면 요 미분 계수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에
이거 t라고 했으니까 t 프라임의 x1의 절대값이 뭔가 들어갈 것 같고, 이 2 위치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t 프라임의 x2의 절대값이 들어갈 것 같고, 여기도 t 프라임의 x3의 절대값이 분모에 들어가서 뭔가 스케일이 돼서 더해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되지 않나요? 예, 사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다시 쓰면 시그마 n,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y 값에 x가 n개 대응될 수 있잖아요. 여러 개. 그래서 n으로 썼고요. density라고 했고, 여기서 xn은 뭐냐면 y에서 x로 가는 것은 n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서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t 프라임의 x의 n이고 절대값, 이렇게 보면 아까 제가 쓴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결론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왜냐하면 기억하기 쉬우라고 해보자고요, 한번.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제일 간단한 이제 그 모노톤 인크리싱이 아닌 펑션이 x 스퀘어 이런 거죠. 입력이 있는데 랜덤 베리블 x가 들어가는데 이걸 출력으로 낼 때 제곱해서 내요. 자, 입력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density가 2분의 1이죠, 높이가. 맞습니까? 자, 그럼 이런 걸 뭐라냐면 스퀘어링 디바이스라고 하죠. 스퀘어링 디바이스. 자, 스퀘어링 디바이스인데, 그러면 유니폼 마이너스 1, 1을 입력으로 주면 출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일 간단한 것은 그림이 대충 이렇게 잡으니까 여기가 1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고 높이가 1이겠죠.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아웃풋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샘플이 나올까요? 아웃풋 샘플은. 아웃풋을 관찰하면 최대값, 최소값은 뭘 것 같아요? 대충. 수학과 학생 입장에서 설명한다면 뭐 인피멈과 수프리멈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보면 이게 0보다 작을 수는 없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웃풋 PDF는 어쨌든 간에 넌 네거티브한 리즌에서만 y가 0 이상에서만 값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없을 거예요. 0일 거예요. 0일 거예요. 그 다음에 제로는 어떻게 돼요? 제로라는 값이 나오려면 요게 나와야 되는데 x가 0이 나와야죠. y가 0이니까. 그렇죠? y가 0이니까 x가 제로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0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0일 거라고요. density가. 그러니까 포인트 매스 같은 건 없어요. 여기서 아웃풋에는. 자, 그 다음에 아웃풋은 최대 어디까지 나올 수 있어요? 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가면 y는 0에서 1까지 가니까 1이 최대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은 density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런 거예요. 자, 0을 근처로 해서 이걸 똑같이 나눠봐요. 구간을 0에서 1 구간을 똑같이 나눠봐요. 그랬을 때 0에서 2분의 1까지 가도 어때요? 여기는 4분의 1까지 밖에 안 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가더라도 y 값은 4분의 1밖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와 동일한 논리를 쓰면 여기 4분의 1까지의 적분이 전체 2분의 1이 돼야죠. 그렇죠? 뭔가 맞습니까? 얘가 물론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를 적분하면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또 이게 2분의 1일 거예요. 근데 모양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자고요. 아까 말했듯이 CDF를 써서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데 y는 당연히 요 값은 어때요? 요 값은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죠. y가 0 이하면 무조건 0이죠. 확률은. 그렇잖아요. 네, y가 0 이하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y가 1 이상이면 무조건 1이니까 우리는 y가 0에서 1 사이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자, y가 이렇게 되니까 y는 뭐라고? x제곱이라고 했죠. x제곱이 y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요 y를 양수로 잡았으니까 이건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가 플러스 루트 y와 마이너스 루트 y 사이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이거 부등식. 아, 왜 이렇게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 만평 이런 데 보니까 뭐 줌 강의하는데 학생이 어떻게 해킹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책상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사진이 계속 나오게 뭐 만든다는데 혹시 그런 거예요? 예, 서재민 군 너무 표정이 똑같아요. 아, 표정이 좀 바뀌었어요. 오케이. 예, 사진 갖다 붙인 게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예. 자, 이거 알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CDF of x의 스퀘어 루트 오브 y 빼기 CDF of x의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오브 y의 마이너스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만약에 지금처럼 x가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면 요 마이너스는 필요 없겠죠. 어떤 때는 요 마이너스 쓰는 게 이상해서 위에다 쓰기도 해요. 얘는 어쨌든 필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률 밀도를 구해 봅시다. 미분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density of x의 루트 y고 y의 2분의 1 쓰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미분하면 또 어때요? density of 마이너스 y가 되고, 네. 이렇게 되나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요렇게 생긴 게 나와요. 요렇게 생긴 게. 이것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에 자코비 방법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y를 시그마 n density of xn에 그다음에 여기 t 프라임 뭐 xn의 절대값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의 y에 x가 두 개 대응되잖아요. 대응되는 x가 루트 y 마이너스 루트 y잖아요. 그러니까 fx의 루트 y 그다음에 fx의 마이너스 루트 y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y 콜 x 제곱이니까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dy는 2x dx잖아요. 그러니까 dy dx는 2x인데 이걸 y로만 나타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y로만 나타내야 되는데 x가 음수일 수도 있고 y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는데 우린 절대값만 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루트 2 네. 잠시만요. 2 루트 y 이렇게 되던가요? 네. 그러고 나니까 똑같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루트 y분의 1이 결국은 나타나겠네요. 여기서 모양이. 왜냐하면 얘는 상수잖아요. 유니폼 덴서티라고 했으니까. 얘는 상수고 얘가 나타나는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기나요? 네. 맞나요? 그러면 뭐 뭔가 이렇게 되겠죠.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내려갈 것 같은데 그쵸? 네, 요렇게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들을 봤어요. 일반적인 방법들. 그런데 discrete random variable 때는 좀 독특해요. 이게 지난번에 fundamental theorem of expectation 할 때도 discrete random variable에서는 매우 간단했죠. 예를 들어서 fundamental theorem of expectation에서도 discrete random variable x에 대해서 gx 이렇게 되면 어떻게 쓰면 됐어요? 그냥 시그마 gx의 gxi의 pi 뭐 이렇게 하면 됐잖아요. 맞습니까? 뭐 굳이 트랜스폼하고 자시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x의 디스트리뷰션이 디렉 델타로 돼 있는데 내가 어떤 함수로 매핑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녀석이 매핑되는 y에는 어쨌든 요 높이만큼의 매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같은데 매핑될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게. 하지만 요거 자체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입력이 이렇게 되면 출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x가 xn이 yn으로 매핑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이렇게 쓰면 되죠. 인풋이 이렇게 주어지면 아웃풋은 시그마 n의 p 여기서 xn으로 잡고요. 델타 오브 y 마이너스 txn 이렇게 쓰면 되겠죠. 디렉 델타로 쓰면. 그래서 discrete random variable일 때는 뭐 자코비안 메서드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PDF를 디렉 델타로 나타내는 PDF를 디렉 델타로 나타나는 PDF로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간단하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섹션인데요. 시간이 다 돼버렸네. 큰일 났다.
컴퓨터 제너레이션 오브 원 랜덤 베리어블인데 이것은 이렇게 보면 돼요. 컴퓨터 제너레이션인데 컴퓨터가 이미 유니폼 01이 있어요. 사실은 수도 랜덤, 수는 P로 시작하죠. 사이코 할 때처럼 P로 시작해요. 수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의사 랜덤, 의사 무작위 넘버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정말 유니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같아요. 근데 보통 때는 얘만 있어요. 뭐 복잡한 뭐 레일리, 라이시안, 뭐 가우시안 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예요. 그게 이 섹션의 주제거든요. 근데 이 섹션이 여기 왜 갑자기 있느냐? 앞에 우리가 원 랜덤 베리어블의 매핑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여기다가 어떤 u를 넣어주고요. 여기 어떤 t라는 매핑 룰을 써서 우리가 원하는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x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퀘스천이에요. 알겠어요? 네. 다시 얘기해요. 유니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매핑하면 우리가 원하는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아웃풋을 얻겠느냐. 그런데 이게 이제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유니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나와요? 이렇게 덴서티가 나오죠. 0에서 1까지 맞습니까? 예. 이것을 뭘로 매핑하냐면 이렇게 매핑해요. CDF of X의 인버스로 매핑을 해요. CDF of X의 인버스로. 참고로 CDF of X는 어떻게 생겼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겼죠. CDF of X의 요 레인지를 보세요. 0,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버스를 취하면 오히려 레인지가 0, 1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전혀 이상 안 한 거예요. 그리고 CDF를 예를 들어서 그럼 그려볼까요? 0, 1로 CDF 인버스를 얘가 인버스라고 해봐요. 그러면 0, 1에서 막 생기면 어때요? 매핑이 막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0, 1 범위를 벗어난 대로 막 매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요 섹션 3.5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 제너레이터가 있으면 원하는 아웃풋의 디스트리뷰션을 얻기 위해서 이 아웃풋의 CDF를 구하고 CDF의 역함수를 여기다가 매핑 룰로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코비의 방법을 쓰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아웃풋을 y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y의 덴서티는 어떻게 됐죠? 아까 자코비의 방법에 따르면 예, 인풋의 덴서티인데 이번 u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u의 뭐 아직 u라고 써놓읍시다. 그럼 나누기 뭐였어요? 나누기. 예. 나누기 한 다음에 요 녀석의 미분인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 인버스를 미분 안 하고 여기에다가 그 역함수를 또 바로 미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는 1이잖아요. 덴서티는. 따라서 원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아이디어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코비의 방법을 써보면 너무 당연해요.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 요런 유니폼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되는 입력으로부터 CDF의 인버스를 구해서 매핑하면 원하는 여기서는 이제 레일인데 원하는 히스토그램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보라는 게 저기 이제 숙제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것 말고도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마저 하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학번 이름 써주시고요. 채팅창에 퇴실하시면 되고 질문 있는 학생들은 남아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